경북 포항시. 드넓은 바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양식장이 있다. 전체 양식 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만큼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어종, 국민횟감이라 불리는 광어다. 단단한 육질과 고단백을 자랑하는 횟감의 대명사다. 동해안에서 한 1년 2개월 정도 자란 거예요. 1kg에서 1kg 3, 400. 넓을 광자에 고기 여자를 써서 그 이름도 광어. 널찍한 생김새만큼 밑바닥에 붙어 사는 특이한 습성도 갖고 있다. 흙빛과 비슷한 황갈색을 보호색으로 지니고 있어서 물속에서는 제대로 알아보기도 어렵다. 예전에는 70% 나오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절반 정도. 매해 적조가 오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물이 많이 나빠지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되게 낮아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적조와 기생충 피해는 일순간 대량 폐사를 만들기도 한다. 황폐해지는 바다 상황에 양식 어민들은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아기 돌보듯 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식장 뒤편, 수조가 없는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분주하다. 꽁꽁 얼린 냉동 생선이다. 청어, 메가리, 뭐 연안에 잡히는 잡어, 아귀, 뭐 이면수, 우리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사서 사료로 사용하는 거죠. 생선의 성분을 뽑아 만든 배합 사료를 먹이는 곳도 있지만 이곳은 직접 갈아주는 생사료를 고집한다. 손은 훨씬 더 많이 들지만 사람처럼 먹는 만큼 광어도 더 잘 자란다. 꽁꽁 언 생선 덩어리 하나의 무게만 20kg. 하루 수십 번씩 들고 나르는 것도 고되다. 비닐이 남은 비닐에 붙어가지고 물고기가 이거 먹으면 안 되니까 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음식은 아니지만 정성은 그에 못지않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과 달리 얼굴에서는 연신 땀이 흐른다. 양식장 뒤편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땀이 묻어 있다. 사람 우선이 아니라 물고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물고기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저희는 밥을 안 먹어서 물고기 밥을 찾으러서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동 생선을 옮기고 비닐을 벗겨 다시 기계에 넣기까지 꼬박 1시간 반. 1등 횟감 광어는 먹이는 사료도 남다르다. 만들어진 사료는 곧바로 영하 26도의 냉동 창고로 옮겨진다. 신선함을 위해서다. 그러나 이렇게 산처럼 쌓인 사료도 며칠이면 동이 난다. 한 5톤 정도 됩니다. 5톤 정도면 며칠 먹일 수 있어요? 5톤이 한 4일 정도 됩니다. 영상 30도와 영하 26도. 한여름과 한겨울을 넘나들면서 영양 좋은 사료가 완성됐다. 힘들어도 만들고 나면 곡간이 찬 것처럼 흐뭇하다.
규모가 6,6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광어 양식장. 이곳에는 약 30만 마리, 무게로 치면 약 100톤 정도의 광어가 살아가고 있다. 웬만해선 납작 엎드려 있는 광어가 먹이를 주자 그제야 몸을 일으킨다. 있는 곳에 골고루 던져주고 다 섭취할 수 있도록 조금씩 조절해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쉬울 것 같은 먹이 주기는 양식장에서 가장 고단한 작업이다. 손에 힘을 주면 금방 지치기 때문에 손목 전체의 힘을 이용한다. 현재 지금 같으면 한 1,500 정도 공급합니다. 전체 우리 양식장에서. 사려주는 시간 얼마나 걸려요? 보통 요즘 같으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사람처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챙기고 한 번 먹을 때마다 2시간이 걸린다. 무엇을 해도 다 땀나는 일이다. 게다가 햇빛을 보면 광어 껍질이 상할 수 있어 사방이 차광막으로 덮여 있다. 한여름엔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온도도 습도도 높다.太阳마감이 조금 덥습니다. 밖에보다는. 그리고 하루를 계속 주다 보면 운동됩니다. 송어와 달리 광어는 따뜻한 곳에서 잘 자란다. 그래서 동해안에서는 광어 양식이 더욱 힘들다. 이 동해안에서 고기를 좀 성장시키려면은 하나라도 더 먹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료주는데 샤워를 들어서 사료줍니다. 한국은 전 세계 광어 생산량의 90%를 차지할 만큼 광어 양식 종주국이다. 자연산만이 전부이던 시절, 대단히 귀한 물고기였던 광어. 양식 기법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그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오후 2시. 한 차례 밥을 주고 나면 다음 작업이 이어진다. 물에 들어가려고요. 물에 들어가려면 장비를 착용해야죠. 이곳에는 크고 작은 수조가 대략 80개에 달한다. 한눈에 봐도 몸집이 작아 보이는 이곳은 광어 치어를 키우는 곳이다. 광어는 점점 자랄수록 눈이 왼쪽으로 몰리게 된다. 한 달 됐습니다. 우리 경매장에서 이제 여기 올 때 4, 5cm 되는 고기들이었는데 이제 한 달 됐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더 키워서 2kg, 3kg 만들어 수출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신생아를 지나서 이제 유아기 정도 되는 새끼 광어. 한 달 만에 10cm 정도로 약 2배가량 성장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도 그 크기는 제각각이다. 계절 차이가 나요. 이렇게 선별하는 거죠. 몸집이 거의 2배 차이가 난다. 약한 놈을 잡아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선별을 자주 해주고 큰 놈들은 사료 굵기를 빨리빨리 올려줘야 되니까 또 그만큼 빨리 크고 그렇기 때문에 선별을 해줘요. 오늘 작업은 크기가 약 15cm 정도 되는 광어를 골라내는 일이다. 이 역시 사람 손과 눈으로 해야 하는 수작업이다.
사람 손길을 기다리는 광어 치어는 12,000마리에 달한다. 이만큼 바구니를 채우려면 수십 번 허리를 숙여야 한다. 바구니가 채워지면 다른 작업자는 재빨리 수조로 나른다.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광어는 바닥부터 찾고 본다.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뛰는 작업만 수십 번. 물속은 더 가시밭길이다. 마치 지뢰를 피하듯 눈으로 식별도 잘 되지 않는 광어를 피해 다녀야 한다. 한 발자국 옮기는 것도 진땀 나는 일이다. 발을 바닥에 붙이고 다녀야 돼요. 고기가 조금만 밟히면 얘네들은 결국에는 죽어요. 시간이 멈춘 듯 이곳의 시간은 느릿느릿 신중하게 흘러간다. 귀한 생선 광어를 다루려면 사람도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눈은 고기를 너무 오래 보니까 피곤하고 허리는 숙여야 되니까네 아프고 그러죠. 광어만 뚫어져라 쳐다봐야 하는 이 작업은 반나절 동안 계속된다. 잠을 자면 꿈속에서 물고기가 나옵니다. 눈을 감으면. 제가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하루 종일 물고기를 보니까 그 꿈속에서 물고기가 나와요. 몇 시간씩 집중하다 보니 사람도 광어처럼 눈이 한쪽으로 쏠릴 것만 같다. 그래도 이런 수고 덕에 몸집이 작아 늘 밀렸던 치어도 이제는 길을 펴고 살 것이다. 일 마무리가 무섭게 들어간 데가 양식장에 도착한다. 트럭이 올 때는 고기 출하가 있는 날이다. 출하할 고기를 선별해서 잡아야 되니까 오늘 1톤 정도만 출하합니다. 1톤이요? 네. 1톤이면 광어가 대략 1,000마리에 달한다. 자연산 광어에 비해서 색이 어두운 편이지만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맛이 좋다. 손으로 만졌을 때 살이 두툼한 광어가 가장 상품 가치가 높다. 정확하게 개근을 해야 이제 그 금액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g의 치어가 1kg의 성어가 되기까지는 최소 1년 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힘은 들지만은 뭐 그래도 보람은 있지 않습니까? 1년 반 동안 고생해서 키웠으니까. 전국 각지의 횟집으로 배달될 광어는 풍성한 식탁으로 누군가의 행복까지 채워줄 것이다.